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과 같은 삶 속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는 자주 논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지만 삶 속의 즐거운 순간에서조차 문득 그리고 당연한 듯이 우리를 찾아오죠. 우리는 왜 삶 속에서 고통을 마주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여기 그따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제4장에서는 헤르만 헤세가 바로 이런 고통을 겪을 시기에 썼던 책 시타르타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따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 진이. 맞습니다. 예, 오늘은 게스트로 제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제프님. 너무 오늘 좋은 날이에요.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 너무 봐요. 즐거웠어요. 네, 제프님 본인 소개해 주시고 기분 좋은 일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저는 제프라고 하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창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이라든가 교육 같은 걸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강의도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재밌는 일 얘기를 네, 할까요? 하세요. 네네. 네, 방금 전에 한 20분 정도 녹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봤더니 녹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입술을 꽉 그렇죠. 깨물었습니다. 그 표정을 봤어요, 제가. 네.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그렇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야죠, 네, 뭐. 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시타르타도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겁니다. 우리는 자아 대신에 녹음본을 한번 버린. 네, 그렇죠. 그 시타르타라는 헤르만 헤세의 책이죠. 예, 오늘 이거 갖다가 지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간략한 줄거리 먼저 제프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시타르타를 제가 아는 선에서 그냥 간략하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타르타는 아시다시피 그 부처라고 하죠. 부처의 이름이죠. 부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책 속에서는 두 인물이 같이 나옵니다. 네. 고타마라는 이미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리워지는 고타마가 있었고,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시타르타가 있죠. 시타르타가 어려서부터 이제 커나가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일대기일 수 있는데, 어려서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번민과 고뇌에 벗어나기 위해서 배움을 찾아가죠. 그게 이제 고행길이 되고, 그러면서 고타마라는 부처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배움으로써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부처를 이제 떠나가죠. 고타마를 떠나가는데 떠나가면서 속세에 들어서게 됩니다. 속세에 들어서 돈도 벌고, 네. 이제 여자를 만나서 사랑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런 속세에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또 속세를 떠나옵니다. 떠나오고 그러면서 한 백사공을 만나서 백사공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그 부처라는 거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눈을 뜬 자,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게 이제 부처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렇게 부처라고 불리우는 이제 실존 인물인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라는 인물과 시타르타는 인물을 분류해서, 고타마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부처 같은 사람, 근데 시타르타는 고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라. 그래서 요 두 인물이 나오죠. 근데 그 시타르타는 초반부에는 부처님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되게 부유한 왕족의 그렇죠. 자제로 태어나서 교육 잘 받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그 축복과 모든 사람의 잘생겼어요 또. 봤어요? 그렇게 그 묘사가 네네. 묘사가. 책에서 묘사가.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근데 후반부에서는 이제 실존 인물하고 조금 달라지죠. 실존 인물하고 조금 달라서 자신이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이제 체험하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는 인물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소설 속에 있는데, 사실 헤르만 헤세가 이거를 쓸 수 있었던 거는 저도 좀 찾아봤는데, 헤르만 헤세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인도어 맞아요. 학자이고, 맞아요. 아버지도 이제 그 인도에서 근무를 했었고, 어머니도 선교사셔서 이제 인도 쪽에 있었었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굉장히 서양인이지만 인도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다. 그렇죠. 예. 시타르타,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 자체도 인도 여행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동양의 그리고 그 헤르만 헤세가 인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문학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도가 사상이라던가 그래서 동양적인 어떤 그 동양적인 사상에 조금 익숙했던 사람이어서 이런 것들을 녹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헤르만 헤세가 좀 예민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에도 이렇게 네, 갔었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살 시도를 음. 번복하고 이제 뭐 기질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이 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정말 남들과는 다른 감성적인 거를 갖고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마스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그 헤르만 헤세라는 이제 저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라 그러면 데미안밖에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데미안의 어떤 배경과 시타르타의 배경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리고 헤르만 헤세라는 이 작가 자체가 일단 서양 사람이고 보면서 와, 어떻게 서양 사람이 이렇게 동양 철학에 대한 이런 그 깊은 깨달음을 갖고 있지? 왜냐면 어쨌든 헤르만 헤세가 녹인 시타르타라는 인물도 결국엔 그 작가 본인이 생각을 해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대사들이나 맞아요, 글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처음에는 강하게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헤르만 헤세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깨달음을 결국에는 시타르타의 깨달음이 헤르만 헤세 본인의 깨달음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깨달았을까? 그러니까 보니까 또 이 책을 발표하기 전에 책을 아예 못 쓸 만큼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발표한 책이 이 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도 고통 속에서 뭔가 발견한 철학들이 많구나 약간 이런 생각. 되게 예민했던 거죠. 예민했던 것 같아요. 네. 삶의 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니가 선교사님, 그 다음에 기숙학교에서 신학교 기숙학교에서 굉장히 강요적이고 자아를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서 그런데 예민하고 자기 자아가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견뎠겠어요. 막 이런 생각들이 집안하고 들죠. 갈등도 많았다면서요? 네. 네.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갔다는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걸 보진 않았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딱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 헤르만 헤세의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자아가 시타르타와 조금 비슷하다면 기독교랑 되게 많이 부딪혔겠다. 그렇지. 부모님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맞아요. 저는 약간 읽으면서도 동양 사상하고 서양 사상이 이렇게 섞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동양에서의 어떤 해탈과 깨달음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서양에서의 그 사랑이라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맞아요. 네네. 맞아요. 확실히 정말 동양에서 자랐던 어떤 바라문 그 계급을 썼다면 아마 카밀라의 부분을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저는 요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1, 2부가 나눠지잖아요. 사실상 그 뱃사공을 통해서 그 저는 1부가 되고 뱃사공을 통해서 속세로 가면서 2부로 나눠지는데 전 2부가 확실히 재밌기는 했어요. 네네. 재미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엔 1부에서는 그 시타르타의 생각이 주로 이렇게 내용으로 담아져요. 네. 자기의 생각과 고뇌와 그런 그거를 배움을 통해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감정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는 반면에 2부로 넘어오면서 속세에서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을 이제 살아보는 거죠.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벌고 사랑도 하고 여자를 만나서 그리고 술도 마셔보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이제 노름도 해보고 그 돈도 많이 버는데 노름을 통해서도 돈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삶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거죠. 느끼면서 오는 그 또 갈등과 뭐 그런 고뇌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역시 재미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서 재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게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재밌긴 했는데 뒤에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어떤 식의 깨달음을 얻는 것인가, 어떤 식으로.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사실 흥미로웠는데 시타르타가 고타마라는 이미 부처로 추앙받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라고 믿어요. 믿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시타르타가 떠나려고 마음 먹은 것이 그 진리가 자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자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는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지식과 다르다. 뭐 그래서 말로 가르치거나 누구를 교육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합니다. 자기가 직접 체화하기로 하고 그리고 고타마가 그걸 되게 인정해요. 맞다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그 시타르타가 떠나와서 그 과정 가운데서 희노애락을 이제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허무함들, 어떤 아픔들, 이게 정말 모든 걸 잃었는데 사랑하는 여자도 있고 돈도 벌었고 권력도 생겼고 모든 걸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들. 그런데 결국에는 깨달음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속세로 나갈 때 이제 배를 탔던 이름 뭐죠? 바주데바. 예, 이름을 잘 외워요. 너무 바주데바. 어렵던데 그 이름. 바주데바. 찾아봤었거든요. 안 네. 그래도. 바주데바라는 이제 그 뱃사공에 배를 타고 속세로 나갔다가 다시 속세에서 떠날 때도 바주데바라는 이제 뱃사공을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바주데바랑 살아가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바주데바가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고타마의 그 편안한 미소랑 비슷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떠나가죠. 금빛으로 빛나면서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그 평범한 뱃사공이 그리고 바주데바가 자신의 깨달음을 누구 소리를 듣냐면 강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고타마가 아닌 본인이 그 다음에 뱃사공 앞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 시타르타라는 그 인물이랑 헤르만헤스라는 인물이랑 어느 정도 이게 좀 그러니까 작가 본인이 좀 녹아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녹아져 있구나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마 이 시타르타라는 인물도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그렇게 그래 너의 길을 가라 안 했으면 한국 부모님이었잖아요. 등짝 때리면서 야 너는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사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약간 이렇게 왜냐면 고타마를 만났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제가 그걸 채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타마도 분명히 속으로는 약간 그래요. 아휴 피곤하게 산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또 한국 할머니가 있었다면 야야 쟤 유별나게 산다 야 이런 원하지 얘기를 마라. 들었을 법한 인물인 거야 듣다 보니까. 근데 헤르만헤세도 중학교 때부터 약간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러면 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어요. 분명히 헤르만헤세 부모님도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난가 그쵸. 생각을 했을 걱정 거라. 많았겠죠. 네. 내가 그렇죠. 커서 어떻게 되려고. 네. 네. 많이 녹여냈구나 본인을. 네. 문득 가출한 저희 조카가 생각나네요. 가출해서 저희 집에 한 달 와 있었던 이제 저희 조카가 생각나네요. 네. 시타르타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그 고행길을 떠날 때 몇 날 며칠 이렇게 그대로 서 있잖아요. 전 그걸 보고 얘는 됐다. 인물이다 얘는. 그 생각을 들었거든요. 예, 몰래도- 고집을 피우죠. 그쵸, 몰래도 되겠구나. 예,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 그쵸. 아버지 앞에서 밥도 먹지 않고 그쵸.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서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 이 얘기를 아마 진희님이랑 이거 녹음하기 전에 말을 했었는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시타르타라는 인물이 이 책에서 그렇게 좋은 인물 같지가 않다. 왜냐면 보면 지고집대로 사느라고 주변에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을 다 상처 주거든요. 첫 번째로 부모님 상처 줬죠. 그 다음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고빈다. 친구죠. 친구. 예. 맞아요. 친구를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인도 버리고 가죠. 카말라. 결국에는 자기가 먼저 그렇게 대시를 열렬하게 해놓고 나중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 약간 뭐 심장이 없어 약간 이런 것처럼 해놓고 또 떠나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헤매는 과정이었으니까 자기가 정말 진리가 뭔지도 자기도 정답을 못 내리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 상처를 주는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안의 정답을 모른다고 그렇게 주변인들한테 상처를 주고 자기 것만 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음. 시타르타를 저는 약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음. 약간 결국엔 지멋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뭔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을 만나잖아요. 아들을 만나면서 그동안에 남들한테 줬던 그 고통들을 아들한테 다시 자기가 받죠. 그죠? 아들이 막 아들이 말을 안 모질게 들어요. 굴죠. 역시 모질게 굴죠. 인광보, 그렇죠. 인광보. 모질게 굴죠. 네. 그러면서 또 떠나가죠, 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마스님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게 사실 사람이지 않겠냐. 맞아. 이 책은 이제 압축해서 표현해 놨으니까 그런 게 이제 더 두드러지겠지만 그런 게 사람이겠다. 저도 굉장히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젊습니다 아직. 굉장히 많이 살진 않지만 옛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저를 압축해 놓으면 너무 많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사람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들기는 하죠. 예, 결국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시타르타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좀 비판을 받아요. 이 책이. 예, 실제로 이제 부처님, 불교에서 부처를 이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부처는 그런 불교계에서는 시타르타가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처가 아닌 형태로 나오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나오니까. 인간의 모습이 너무 도드라지게 그치. 나와서 예, 그렇게. 저는 그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이 세션에서 너무 다뤄보고 싶었던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이 책이 제프님도 처음에 창업 관련한 사람들이 많이 약간 인생 책이다 네. 하셔서 이제 그렇게 읽게 되셨다고 맞아요. 하셨고 그래서 이제 지니님도 이렇게 읽게 되셨고 한데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 책이라고 불러 그리고 제목이 시타르타야. 저는 되게 기대한 게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겠군. 약간 이렇게 봤는데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읽고 어떤 소감을 어떤 감상을 느꼈길래 이걸 인생책이라고 하는 걸까? 네네. 제가 이제 기대했던 거는 그래 인생이란 덧없는 거 아니면 뭐 고통을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인 줄 알았으나 그렇다면 이 호흡법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침잠을 하거라. 그래서 약간 결국에는 그냥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 약간 이런 감성으로 위로를 받았나? 그래서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서 두 분은 읽고 약간 어떤 감상을 느끼셨는지 저는 너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결국엔 사람 사는 게 다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 책 속에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만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 봤던 거예요. 그런 겪을 만한 어떤 경험들을 헤르만 헤세가 되게 표현을 멋들어지게 잘했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력. 작가니까요. 작가요. 잘 쓰죠. 쓰는 글을 보면서도 네. 와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표현력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배치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헤르만 헤스가 자기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감정들과 적절한 상황들을 잘 배치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그건 데미안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이제 들었었는데 그 인물, 그 주변의 인물들도 적절하게 배치해서 그거 목적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저도 사실 제프가 추천을 해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았던 거는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게 사람이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중간중간 그 시타르타가 얘기했던 거에 제가 되게 많이 동의가 되는 게 있었는데 하나는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배울 수 없다, 체득해야 된다, 체화해야 된다. 결국엔 이제 자신의 문제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자신의 자아를 찾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시타르타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건 자신이거든요. 자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위로가 됐어요, 오히려.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발견하지만 그게 뭔가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없지만 뭔가 깨달음 얻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시타르타를 보면서 그게 조금 위로가 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꼭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 책에서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나오기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과연 깨달음을 얻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저는 시타르타라면 나중에 또 한 1, 2년 지나서 또 그건 바뀔 깨달음이 거다. 아니었어. 또 다른 뭔가 여정을 겪을 수도 있죠. 맞아요. 사실은 강이 아니라 산의 소리를 들었어야 했어. 이럴 수도 있고. 저는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일관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헤르만 헤세가 첫 번째 결혼을 해요. 근데 아내도 이제 헤르만 헤세가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계속 이제 방황하고 이제 해외 여행 떠나고 막 여행 가고 막 이러거든요. 아빠? 셋째가 태어났는데도 여행 가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 저희 아빠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제 갑자기 제주도 한 살 살기를 어제 얘기하시고 진짜? 오늘 가셨대요. 엊그제 얘기하시고 어제 떠나셨어. 네네. 네. 항상 특이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단하셔요. 네, 저희가 아버님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정신병도 앓고 아들도 아프고 그러는데 어쨌든 첫 번째 아내랑 그러고 이제 첫 번째 아내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내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책을 썼나? 첫 번째 아내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책을 썼나 했는데 그 책에서 자기는 결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고민하에 책을 썼어요. 근데 세 번째 아내를 만나서 너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짝이 있는 거군요. 맞는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겠다. 나는 결혼에 맞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책까지 썼는데 세 번째 여자를 만나서는 안정된 결혼 생활을 와, 했다. 두 번째 부인 얼마나 억울해. 내가 두 번째 부인이었으면 네.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사람은. 그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죠. 뭐. 네. 저는 약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약간 안 그래도 요즘 그 일관적이지 않은 저의 어떤 상황 혹은 제 자신 그리고 주변 환경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었어서 약간 이 책을 딱 집어들면서 그래 시타르타가 뭔가 안정된 어떤 삶에 대한 깨달음을 줄 거야 했는데 약간 시타르타 보면서 약간 이 자식은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걸. 진리는 배울 수 없다.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이 자식 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 결국에는 책을 덮고 하는 말이 니도 해봐. 그래야 알아.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뭔가 도대체 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감동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시타르타가 막 그렇게 여러 번 막 바뀌기 전에 속세에 가가지고 갑자기 돈에 꽂혔다가 사랑에 꽂혔다가 그러기 전에 그 전까지 약간 그래 모든 건 채워해야 해 하기까지는 저는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래 이 사람도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지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약간 거기까지는 감명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 책을 지금 한 3번은 본 것 같은데 아직 깨달음을 못 얻으셨군요. 네, 시타르타를 온전히 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인물을. 전 일부를 보면서 그게 제가 이제 무협지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타마를 만나기 전에 고행을 이렇게 다니는 사문이라고 하죠. 출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이제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하고 좀 살다 보니까 이 스승한테는 도저히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못하다라고 느낀 거야. 그래서 난 떠나겠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못 가게 막는 거죠. 맞아. 그랬을 때 주문을 걸어. 그렇죠. 주문을 걸어서 이제 그거를 헤쳐나가거든요. 그래서 신통력이 이제 드디어 고행을 하다 보니 신통력이 나오는구나. 이제 앞으로 무협이 펼쳐지겠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신통력은 없었지만 아무튼 그 2부로 넘어가면서 어떤 인간의 삶을 겪어가면서 그런 재미를 느꼈어요. 네. 그게 신통력이 아닐까요, 오히려? 대단하잖아요. 그 불을 숙성하는 과정. 안 그래도 이제 제프가 이 책이 창업자들이 이제
읽어볼 만한 책, 읽을 책, 꼭 읽어야 음. 되는 책, 뭐 이렇게 해서 읽게 됐다라고 맞아요. 하셨는데, 추천이 있었죠. 예. 네. 근데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자인 팀 페리스가 그 시타르타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넌 뭘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막 이렇게 속세에 나갔을 때 물어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맞아요. 그럼 그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로 실제로 사용해서 돈을 벌게 돼요. 근데 나중에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잃어버리죠. 근데 어쨌든 그걸로 사용해서 돈을 버는데 타이탄의 도구들이랑 그 저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결정을 내릴 때 좋은 원칙들을 갖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갖는 것이라고 자기는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나는 기다린다라는 시타르타의 말을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것, 멀리 보고 게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 주식 잘하겠다. 예, 그 경영자죠. 그리고 시타르타의 나는 금식한다는 거를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든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해서 큰 고통에도 관용과 평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냥 이거는 해석이죠. 본인 나름대로의. 그래서 시타르타의 그 말을 자신이 이제 경영하거나 무언가를 일을 진행할 때 자신의 이제 원칙으로 이제 조금 해석해서 삼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타이타닉의 도구들을 읽고 거기서 나온 책이 시타르타였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타이탄의 도구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단련해야 되는 3가지가 바로 이거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금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 책에서 실제로 합니다. 네. 네. 금식 한번 해보셨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싫어해요. 금식을. 아니 금식을 하고자 하지 않고 그냥 귀찮아서 밥 먹기 귀찮다. 그럼 금식이 그래요? 쉽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부터 금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약간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저만 그런가요? 뭔가 다 그러네요. 뭔가 금지하면 더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서. 맞아요. 어쨌든. 그 얘기가 있었어요. 어디서 봤는데 이게 물론 이제 다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잠이 안 오는 불면증에 걸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오히려 그거래요. 나 잠 안 자고 있어 볼래?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잠이 잘 잔다라는 거죠. 난 이거 꼭 자야 돼라는 생각이 있는 순간 잠이 안 온다라는 거죠. 아 맞아, 그럴 수 있죠.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맞아요. 나 금식해야 돼 그러면은 금식을 못 해요. 맞아요. 금식이 어렵군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랑 조금 연결해서 좀 이 책에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막 이러는데 가끔씩 생각이 났던 게 저도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일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99%거든요. 그러면 막 감정이 동요가 됩니다. 99%나 되세요? 생각대로 다 안 돼요. 제안서 쓰고 계획서 쓰잖아요. 그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베이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막 이렇게 감정이 동요가 되고 막 이렇게 저도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럴 때 가끔씩 생각이 나요. 이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조금 이제 평정하게 만드는 거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해요. 예. 저희가 뭐 이런 시타르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끊었다 갈까요? 30분 정도 됐는데. 좋습니다.